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매우 강도 높은 경고입니다. 이재명 큰일 났다. 트럼프 최측근 폭탄 발언, 미국 언론 분노. 이 같은 제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미국 내부에서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행태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저명한 칼럼니스트 고든 창은 최근 자신의 칼럼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주의적 토론 방식과 부하 직원에 대한 대처가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든 창의 비판은 이재명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목소리는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고든 창의 칼럼은 이재명의 행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효율성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압적 스타일이 인류 역사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무시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 언론에도 기고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격 추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국내 정치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독재 체제처럼 한 사람이 결정하면 되지만 민주주의는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더 옳은 길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오류를 줄인다는 교훈에서 비롯됩니다. 리더는 상사든 대통령이든 부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박하며 재반박하는 계급장을 뛰어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든 창은 이재명의 행태가 정반대라고 지적합니다. 이재명의 경우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계급으로 누르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박미애 위원장과의 대처에서 보듯 그는 토론 없이 툭툭 던지고 결론을 강요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느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행태로 결국 국민을 섬겨야 할 공복의 역할을 왜곡합니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하며 직책의 차이일 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듭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언론 활용 방식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과 채무 불이행 논란처럼 대형 이슈를 던져 주목을 끌었고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등과 연계된 언론 관리가 의심됩니다. 그는 돈과 관종기를 통해 언론을 관리하며 언론이 좋아할 미끼를 던지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정치가 아닌 연예인병으로 비춰지며 그의 행보가 쇼맨십에 치우쳤음을 드러냅니다. 현재도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도 이재명은 공개 보고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려 합니다. 비공개로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TV 앞에서 우군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은 겁많고 불안한 태도입니다. 강훈식과 김민석 등을 점령군처럼 배치하는 모습은 전체주의적입니다. 이는 언론 활용의 어두운 면으로 민주주의 토론을 왜곡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닌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 보고의 본질에 대해 고든 창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보고를 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비롯됩니다. 비공개라면 직원이 반발할 수 있지만 TV 감시 아래에서는 침묵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군을 동원한 다구리치기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지만 그는 TV를 이용해 효율성을 가장합니다. 이는 권위주의의 전형적 징후입니다. 고든 창은 이러한 방식을 전체주의적이고 위험한 신호로 규정합니다. 공개 보고는 은밀한 논의와 질책을 막으며 리더의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과만 중시하면 한 사람이 결정하면 되지만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나 박미애 위원장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전지전능하다면 혼자 하라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안은 야권만 손보고 우파 유튜브,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이는 악법이며 법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와 언론 탄압, 선택적 적용은 독재의 전조입니다. 행정도 법치 행정이어야 하나 그는 원님 행정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행하는 모순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은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착각에 빠져 개딸 지지자들의 환호만 보지만 국제적 비판을 무시하면 국격이 추락합니다. 법치주의는 사법과 행정의 기반이며 이를 무너뜨리면 국가가 망조의 길로 들어섭니다.
정치인들은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고든 창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독재는 결국 파국을 초래합니다. 여기서 고든 창은 역사적 사례까지 언급합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61년 통치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근실한 자세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라틴어를 배우며 서양 역법을 공부하고 농민의 농사를 돕기 위해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모범으로 여색과 사치에 물들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은 TV 앞 갑질 대신 이러한 본받을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지위는 어렵게 유지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주는 경고도 분명합니다. 정치인들은 하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삼가야 합니다. 고든 창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예언처럼 결국 파국이 올 것입니다. 이재명은 국제적 평가를 직시하고 민주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섬김과 겸손에서 나오며 이를 잃으면 국격이 추락합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이러한 교훈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권의 발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장, 이재명 정권 몇 주 내로 끝난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 멘토로서 이재명 정권의 포괄적인 정치 보복과 종교계 탄압에 대해 최고 수위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권 교체 플랜이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깅그리치는 한국을 미국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불안한 수명이 곧 중대한 결정타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깅그리치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넘어섭니다. 깅그리치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트럼프 주변 인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교 사태를 예로 들어 표현의 자유 억압과 공산주의적 경향을 지적하며 전 세계적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의 국가 핵심 정책 조언자로서의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한국 정책 변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내부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련 사태에서 소년보 목사 구속과 이영훈, 김정환 목사 압수수색 등 대규모 단체 탄압이 이어지며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사례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이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로 흐르고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 다수의 적응 현상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법 시스템 붕괴 문제도 제기됩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가 두드러집니다. 이재명이 내란 재판부를 전남에 설치하려는 계획은 혁명적 재판부 창설과 유사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김건희 게이트 등 국내 쟁점 이슈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과 연계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트럼프 진영은 한국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한국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와 모스탄 대사는 SNS에서 트럼프가 정치 상황, 종교 탄압, 사법부 말살 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탄핵 과정에서 헌재 증언의 위증이 드러난 점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감금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를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인식하며 개입 의지를 보입니다. 이들은 한국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집니다. 깅그리치의 발언처럼 미국 인사들은 한국 국민에게 라이즈업과 파이트를 촉구합니다. 모스탄 대사와 고든 창의 메시지는 트럼프의 직접 개입이 아닌 외곽 압박을 통해 한국 내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저항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지는 한국의 위기 상황을 강조합니다. 선거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과 연계된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USAID 자금이 한국 선관위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권이 불법 행위로 집권한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 조사에서 한국이 핵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수사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기 탄핵의 위증 증언과 종교 탄압이 결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경제 군사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부패 연결고리, 특히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점이 드러나며 국제적 압력이 가중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입니다. 깅그리치의 예언처럼 이재명 정권은 4주에서 6주 내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환율 경제 국방 외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 종료 시점과 맞물려 치밀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주변 인사들의 합의는 한국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불안한 수명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력 있는 인사들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유우방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주에서 6주라는 짧은 기간 내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